안녕하세요. KTN-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TN-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국가의 빈부격차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박준식 기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늘 바쁘십니다. 네, 항상 바쁩니다.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네. 빈부격차라든지 가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장구가 없습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5 중에 4분이 장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네. 정치는 빈부격차의 크기를 결정하고 네네. 재정정책, 세금, 사회보장 등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 이러한 정책들이 부적절하게 운영이 된다면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정부패와 세력 집중 역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실제로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뭐 4시간 자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일자리라는 걸 2개, 3개씩 갖고 있었을 경우에 이제 뭐 10년이란 뭐 세월, 우리가 뭐 10,000시간의 법칙 막 이런 것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한 전문가적인 부분이 되었을 때는 최소한의 노후에 그런 보장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난과 가난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노후에 내가 누군가의 밥을 사줄 수 있는 여건인 정도는 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뭐 통장에 무슨 주식을 100억씩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면서 뭐 친구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는 분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이제 부주금 정도도 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가난을 벗어난 가장 기본적인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거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라는 것과 형평성이 이제 가능한 시대와 사회적 구조였지만 지금 네. 현재로서는 이미 젊은 청소년들이 부에 대한 것에서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머더텅이라고 하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생산 경제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면 과거에는 일정한 뭐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어느 곳에서 기술을 배우던가 네네. 일정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의 이제 부재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불과 뭐 2, 3년 전만 해도 구급 공무원 시험이 거의 이제 서울대 가는 수준이었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이제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이제 부에 대한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격차라는 게 신분의 격차, 네. 부의 격차, 네. 인간의 격차, 커뮤니케이션의 격차, 디지털에 대한 네. 격차. 이게 만들어간 4차 혁명 이후에 새로운 가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죠. 사회적 문제 중에 정치가 가장 큰 문제니까요. 그렇죠. 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재정 정책이라든지 세금, 사회보장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국가가 존재하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네. 이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게 정치잖아요. 네. 지금 요즘은 보면 기득권들에 대한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권력 다툼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이라든지, 부자 감세 해서 워낙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부자 감세 때문이야 라든가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을 통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보장도 맞습니다. 현재 말들이 되게 많으시고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뭐 귀찮아서 안 할 거야, 속 시끄러워서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잘 찾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진짜 일을 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박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회 보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치가 없다, 이게 뭐 나라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빈부격차가 조금 완화되려면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계세요? 정치의 개선점에서 일단 같은 선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의 자산 현황을 보면 같은 선에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치를 가장 기본으로 볼 때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열어보면 되거든요. 잔고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그쵸. 정치인의 잔고와 일반 시민의 잔고.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무언가가 어긋나 있는 거죠. 최소한 일반인과 정치인과 좀 비슷한 사람들이 중간에 좀 섞여야 되는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은 뭔가 지금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구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버지나 이제 나이 드신 선배분이나 이런 분들이 늘 가난한 이유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책에만 있는 것들이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거든요. 예를 들어 네. 교육의 부재.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 수준에 의해서 직장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신체적인 거나 또 정신적인 건강. 내가 일반적으로 남들과 공평하게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또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 이제 부자연스러운 뭐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을 때는 달리기 선상에서 이미 늦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난해지는 거고. 다 책에만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 네, 경제 구조라는 건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회 환경 경제 구조 안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와 시스템을 갖고 없는 자. 이게 이제 재벌과 재벌이 아닌 자로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경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몇 가지만 더 정리해 주세요. 네네. 왜냐하면 정치의 현실을 보려면 아. 책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맞아요. 정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경제 네네네. 구조, 네. 그다음에 정치적 안정성 부족. 정치가 계속 난립하고 불안하고 이런 지금이요. 형기죠. 예. 네. 그럴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거대한 자가 나가서 헛소리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 가격이 뚝 떨어지기도 맞습니다. 하고 주식 네네. 자체잖아요. 그 시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0억짜리 집값이 뭐 8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게 정치적인 안정성의 부족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및 경제적인 그 불평등, 이게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학연, 혈연, 지현, 이게 경제적 활동 배경이죠. 이게 다 책에 있는 것들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디가 개편이 돼야 되냐? 1번 정치가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의도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신체적인 정신적 건강. 그게 어떻게, 하다못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탈 때 힘들죠? 택시 탈 때 힘들죠? 맞아요. 그럼 이거 누가 개선을 해야 되죠? 정치인이 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구조, 대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그룹사는 대출이자가 싸요. 네. 하지만 급여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일단 문턱을 못 넘어요. 문턱 넘어가다 계속 코가 깨져요. 맞아요. 네. 아, 진짜. 그리고 이 정치적인 안정이 안 됐을 때 왜 힘드냐면 불안 요소가 계속 가중되면 취업 자체가 일단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해외 나가서 어떤 무역이나 경제적인 활동 자체도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다 정치의 현주소와 맞물러 떨어지는 우리가 지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에 뭔가가 어긋나 있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늘 주창하는 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 날 되면 무슨 말 했는지 절대 기억해내지 않는 자들.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또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의 가장 큰 잘못은 주권자의 잘못인 거죠. 우리의 수준이 그 사람을 뽑은 거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의 부재가 옛날에 좀 심했고 지금은 좀 덜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자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적으로 이제 우리 속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욕 난다는 거. 그렇죠. 21세기를 넘어가는 순간 개천에 절대 욕은 나오지 않아요. 그쵸. 주변에서 들어보면 한때 핫하게 떠올랐던 말이 흙수저, 네. 금수저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금수저, 흙수저를 넘어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엘리트 집단 형성이 금수저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도 표현하는.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탁 하시고 나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40년씩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라고 해요. 교육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몇 년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은 뼈 빠지게 번 돈 가지고 학원비 대 가면서 해서 보내는데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받는다고 해서 뭐 좋은 데 가고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갈 수는 있지만 개천에서 욕나는 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고시라는 개념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게 달리기를 할 때 그렇게 거리 차이 해봐야 뭐 벤츠를 타지 않나 달리기 할 때 고시 공부를 할 때는 그 격차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서 10m, 20m만 뛰면 되거든요. 네네. 어차피 20m 앞에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가치에서는 고시 자체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학생들은 용돈 받으면서 학교를 잘 다니고 네. 어떤 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맞아요.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시 자체를 할 수가 없죠. 달리기 자체가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저기는 달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일단 뭐 준비도 못하고 출국고에 옷 입어야 되는 그렇지, 상황이고. 그치. 운동화를 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사교육을 근절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근절해서 안 된다. 진짜 근절이 하고 싶다면 사회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제도라던가 취업을 했을 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해가는 모습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 목숨 걸고 그 비싼 돈 들이면서 교육에 그렇게 몰두 안 하겠죠. 진짜 내 아이의 소질을 찾아주는데 전념을 하겠죠. 농담처럼 하시는 우리 박 기자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고임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직군들,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아니면 막일 하시는 분이나 월급을 연봉을 똑같이 1억씩 준다고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다. 그러면 이런 학부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가 좋아서 연구를 하게 될 거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데에 대한 불안이 없을 거고. 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게 지금 정치와 다 거미줄처럼 네. 다윗의 별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중앙에 철학이라는 게 있고 철학을 씌우는 게 정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교육이라는 게 나오고 사회, 경제 이렇게 딱 뻗어나오는 다섯 줄기로. 네. 그때 그 정치적인 철학을 더 씌울 때 그게 가장 큰 힘들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헛소리하는 교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작은 데가 아니죠. 명문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명문대 나오신 분들 하는 얘기가 또 헛소리를 많이 해요. 네. 항상 그 1%가 나라를 망치지 나머지는 망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사교육이라는 시작점은 되게 좋게 시작을 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곳에 앉은 자들이 그 정신 상태나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정치적 이념 자체에 이제 심각성이 오죠. 그러면서 그게 사자가 들어가면서 사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보면 독점하려고 하는 나만 취하고 싶어, 나만 잘나야 되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천민 자본주의라 그래요. 천박한 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베풀 줄 모르고 맞아요. 베풀 때는 돈을 던지면서 쓰겠죠. 꽹거리 소리가 튀어나오면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 뭐 줄 거면 한 1억 던지면서 청소하라 그랬는데 10,0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던지면 청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그 비애감이 얼마나 나겠어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안에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런 수모 안 당하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고, 그쵸? 거기에 또 이제 속는 거죠. 일반인들은 음, 왜 일반인들도 그냥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그냥 하면 돼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지금은 이제 AI라는 게 생성형 AI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판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살아남을 거고, 암기하고, 뭐, 대리로 하고, 뭐, 정말로 심각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공부도 네.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자들이 과연 이제 머리를 쓸까? 항상 돈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이 펼쳐질 때는 교육도 이 패단에서는 좀 새로운 돌출을 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다루려고 했던 사회적 문제로 네.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뭐 사회적 계층이라든지 방금 네네. 얘기했던 교육,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기회 불평등,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주 요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에는 네. 뭐 개인이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획득이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사회적 문제에서는 교육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이번에 수능 문제 발언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심각해지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뭐 어떤 학생이 올린 그 트윗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 학생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잘했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발 가만히 계셔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 공감했어요. 사회적 문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교육은 정치 쪽에도 사회적인 거에도 경제적인 문제에도 연결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빈부의 격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자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정의롭지 않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정치에서 만든 프레임이 어떤 거냐면 천민자본주의. 어, 벤츠를 타야만 멋있는 사람. 네네네. 하지만 벤츠를 타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벤츠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기를 치거나 거대한 광활한 그쵸.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뺏어올 때 항상 차를 벤츠나 마우바우 그쵸. 아니 벤틀리를 몰죠. 그렇죠. 일반 기업가들은 그런 차 잘 몰지 않아요. 필요가 이제 없어서. 지금은 벤츠는 일반 기업가들이 네. 타시는 진짜 제대로 미국에서처럼 네. 그렇게 됐고. 그게 이제 프레임이 그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와야만 무슨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버드를 나온 그 명예 교수가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손을 막 떨면서. 그 사람 영국 교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명문대인데 막 손을 막 떨어요. 그리고 명문대를 나온 대부분들이 사기꾼의 가장 큰 사기를 치는 분이 다 그런 것들이고 우리 엘리엇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괜히 뭐 1,300억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내요? 부자는 내지 않아요. 서민들이 직업에서 뭐 나가는 거예요. 소득세님은 이걸로 다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레임 자체가 보여진 것들이 있어야만 자본을 갖고 있는 자가 우월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짓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말한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는 자들은 대치동 학원 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정교사가 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교사도 필요 없을 때는 해외로 그냥 가요.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유학 가는 게 아니고 비서랑 같이 가잖아요. 맞아. 공부는 비서가 하고. 그게 이제 진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네트워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강남에 조금 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무슨 사교육 같은 게 시험이 되고 그래요.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변두리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최백은 그 교수님 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잖아요. 자신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그 기득권들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생각적인 부자죠. 그렇죠. 네, 느낌적 부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도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는 터무니없는 이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 하나 갖고 있으면 5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산 가치가. 하지만 실질적인 통장 잔고가 없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이 넘어가려면 집 하나 정도 가지고 있고 통장 잔고가 1억이 넘게 있어야 돼요. 현금 보유량이. 그렇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수익 구조에서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빈부격차라는 게 사실 최근에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자영업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진짜로 빈부격차가 심해서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현실이 돼버린 것 같다. 지금 버는 거는 IMF 때 힘들어서 받았던 대출 이자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자가 높아지면서 그거 갚느라고 지금 버는 돈들은 높아진 이자를 내고 있고,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고객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 금리 상태로 그냥 쭉 갔으면 어느 정도 빚이 탕감이 됐어야 되는데 빚은 빚대로 남고 이자 갚는데 지금 전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는 소득을. 경제를 힘들게 만든 게 다시 또 이제 정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경제부총리나 이런 자들이 헛소리를 계속 했잖아요. 맞아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주의가 또 발생하면서 지돈도 아니면서 거기서 이제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국가가 힘들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다. 전 세계가 미국은 달러 찍어서 하다못해 카페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 경제적 손실 보상에서 거의 1억 정도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나간 게 뭐라고 있을까요? 그 월세 낼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를 위한 피해 보상? 맞아요, 진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결국은 사회적 문제의 정점도 정치의 오류, 정치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제가 최백운 교수님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대로 보여져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경제와 정치는 따로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큼 바보 같은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치가 쇼라고 했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쇼를 만들고 그 여의도 쇼가 사회 현상을 만들어요. 네. 사회 현상이라는 게 이제 TV에 나오는 뉴스 시스템의 프레임이고요. 네. 종편에서 하는 그런 예능들의 천박한 네. 예능들의 시스템이고요. 네. 지금 교육 예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천박 그냥 하다못해 웃고 즐기고 딱 가끔 보면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맞아요. 가요. TVN에서 그 역사 풀어주면서 하는 방송 있거든요. 그나마 그러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능의 틈바구니에서 힘들 때 이제 틈새 시장에서 그런 다큐 예능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요. 어차피 그자들이 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건 다 오케이예요. 예능처럼 해서 보는 교육 방송 같은 느낌,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라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좋은데 이걸 약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미래한 생각을 하면 정치가 만든 프레임이 매스미디어에 뉴스 들어가서 똑같은 프레임을 만들어요. 천박한 자본주의에 의한 천박한 정치이즘이 사회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반대적인 말이 나오면 또 뉴스에 안 나와요. 네. 좋은 얘기는 나오고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은 나오질 않고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예능으로 다시 넘어와요. 이게 다시 또 스포츠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또 다시 이게 순환 구조로 다시 여의도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 손흥민을 부르기도 하고 누굴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방탄소년을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이 중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정치 프레임이 사회로 넘어와서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 게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 존중과 사람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똑같은 선상에서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되는데 정치에서 만든 프레임이 이쪽으로 오면 가진 자는 사람, 갖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양극화를 더 격상시키고 있는
지금 정치판도 그렇고 그게 대통령도 또 그렇고. 이게 섞여요. 우리는 똑같은 짜장면 6개를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들게 해요. 왜냐면 미디어가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네. 헛소리를 하니까 짜장면이 싫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노래를 들어요. 근데 편곡이 어느 점이 틀린지를 몰라요. 그래서 뽑고 난 다음에 이건 우리 엄마가 먹었던 짜장면이 아닌 걸 나중에 알지만 또 다시 또 4년이 지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자들은 계속 그걸 써먹는 거를 뭐 40년 50년 가까이 계속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 돼 있고 그렇죠. 우리는 계속 장구가 계속 비어가니까 웃기는 걸 찾기 시작하고 잠깐은 웃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마비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10,000원, 20,000원을 벌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순환적인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대놓고 이제 뭐 검사를 모르거나 이러면은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는 무조건 패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때나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소송 한번 되면은 처참하게 그냥 망가진다 사람이. 그렇죠. 승소와 패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힘들게 해서 이제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왜? 그들만의 리그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이 다 냈던 힘으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뽑은 자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됐건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네. 지금 발기된 지 시행하고 이제 공수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활동한 지가 2년이 됐지만 하시는 건 무엇을 하고 아무것도 있는지 한 일이 없다. 그렇죠. 왜 뭐 검사 배정도 좀 숫자를 뭐 인력이 부족하대요. 뭐 그들만의 말은. 리가 있죠. 그런데 물론 한 방에 다 바뀔 수 없고 또 아마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힘 빠지고 하실 텐데 제가 정말 저는 현실도피형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질 것 같아서 경쟁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상처 또는 그 패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도전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바꿨는데 저는 싫고 두려워도 들어야지. 지금도 저는 완벽하게는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나쁜지를 알고 싶어서 듣다 보면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은 확실히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젊고 고생은 사서 한다는데 절대 사서 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계속 진리예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아프기 싫어요. 안 아플 줄 알고 뽑았는데 뽑고 나서 아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잊고 나아가고 저 인간은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자각하고 느끼고 새 걸 또 찍어야죠. 근데 두 번째 찍었을 때도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어느 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해오던 좋은 일은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렇게 가야지 지난 정권은 지난번에 했던 애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자르고 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급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만났을 때 이제 뭐 대학생은 좀 함수 막 나온 걸 이제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초등학생은 딱 보자마자 일단 어차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안 받아요. 왜? 가는 순간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 깊은 뜻이. 질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것마저도 이제 이어서 이제 내어주려고 하지만 일단 그게 자격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걸 좀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인 문제, 교육과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교육이라는 게 연결이 돼서 넘어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권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프레임들 그런 거에 우리가 매몰되기도 하고 갇혀있기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잘못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제 문제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부격차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경제 성장이 어떻다, 중국과의 단절 외교
뭐 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경제 위기가 많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지 뭐 또 여당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를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일단은 경제 성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 부족. 이번 정권 들어서 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 난 거에는 구직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더 높다.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청년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통계놀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이 바로 통계. 네, 통계. 그래서 경제부 기자들이 통계 앞부분이나 뒷부분만 갖고 장난질하는 맞습니다. 게 그게 이제 이명박도 얘기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다스라는 회사잖아요. 네. 그게 거짓말과 경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분배의 문제거든요. 항상 분배의 문제. 자, 우리가 정말로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는 것은 일단 소득의 불균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막 이해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어떤 뭐 자녀분은 퇴직금 50억 받고 그렇죠. 전화 한 통화에 50억 받고 네. 이걸 과연 정상적이라고 해야 될 경제 부분에서 이제 소득에 대한 편차나 격차가 생기는 건 일단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수입에 대한 불균등이에요. 자, 누군가는 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2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선진국 갈수록 그게 이제 격차가 줄어들어요. 왜? 저쪽에서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지금 세금을 덜 가져가니까요. 뭐, 그 50억 이렇게 50억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50억씩 받는 사람들이 과연 하다못해 이제 벽돌은 들어본 적이 있고 유창은 닦아보고 시급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체험을 시켜야 된다고. 네.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건 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 한 일주일 정도 시키면 몸살이 난단 말이에요. 벽돌 짐지고 막 시키면.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에서만 보던 걸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꾸 구라를 치는 거예요. 안 해본 걸 얘기해야 되니까. 왜? 지도 모르는 거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통계라는 걸 갖고 오는데 새빨간 거짓말 3단계잖아요. 네. 거기서 그걸 자기들은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덕수가 특히 그런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 되시면서 법무법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 MB 정권이라서 많이 이제 배웠겠죠. 네, MB 정권에서 넘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다 양보를 해보게요. 그래, 너 50억도 받아. 그래도 뭐 한 10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뭐 너 퇴직금 그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돈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네. 50억씩.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올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명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관리에서 금융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금융민주화 왜 어떤 거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의 대출을 받는 것과 집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의 대출의 그 격차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사의 아들이 가다 침을 뱉으면 한 1,000만 원 내라고 하고 네. 70먹은 할아버지가 가서 침을 뱉으면 그래도 한 3,000원 내게 하고 어차피 그분의 그 돈과 이분의 그 돈은 이게 비슷하거든요. 사회적 환원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항상 개발 사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특정 개발 업체가 이익을 편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민간이 누구 특수한 몇 명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50억 클럽이라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죠. 보이지 않는 뭐 고위 공직자들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환수금을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거나 왜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서민은 100만 원 대출 받으려고 하다가 코피를 썼는데 이자들은 저금리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은행에서 1%를 올려서 그 1%를 다시 가지고 온 다음에 서민 금융에다 다시 넣어주면 사회적 구조가 자연스럽게 환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하더라고요. 금융에 대한 민주화라는 게 문명순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 이게 이제 하나씩 올라오면 나머지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 저도 좋은 얘기, 좋은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서민금융 그쪽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자율도 다른 데보다 낮고 그다음에 적금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이자율을 또 높게 측정해줘서 금액을 자산을 불리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그게 금융 민주화가 왜 되지 않는 거냐면 천박한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랑 좀 친하거나 아니면은 좀 안정적인 구조라고 하는 게 그룹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사 네. 절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자꾸 안정적이래요. 그러면서 그자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저리로 주고 맞아요. 서민들한테는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금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금주들을 지금 홀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넣은 돈 가지고 기업에다 돈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드라마나 보면 그룹사 대출해 주고 그룹사 휘청거리면 바로 가서 회수하려고 하고 근데 회수가 안 되지 그 큰 돈이 그러면 은행도 같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망가지잖아요. 부산저축은행도 그랬었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얘기도 저도 들으면서 이게 금융 민주화는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문명순 위원장 같은 분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조금 더 금융에는 금융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분은 전문가시니까 그 업계에 몸을 담고 일을 하셨던 그렇죠. 분이니까. 소방관계 그렇죠. 입법을 할 때는 소방 관계자가 해줘야 되는 그렇지. 거고 교수들의 특정적이고 장점이 뭐냐면 전혀 중요하지 않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입법할 때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 써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그래서 전문가로 교수님들 예. 많이 모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때는 현직에 있는 필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그게 정상적인 게 확인하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도 모르는데 여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법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또 결국은 정치인의 또 정치적인 그렇죠. 문제가 그자들이 만들어간 가장 큰 행태가 뭐냐면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이제 정치로 대두되면서 같이 와요. 왜냐하면 노동자라는 직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거를 계속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왜? 이게 이제 자그마한 기업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거대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문제 때문에 경제까지 그렇게 돼. 경제도 맞아요. 계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맞아요. CCTV에 맨날 찍히면서 큰 편의점 메이저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서류 보고 나서 물건 마음에 드는 거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마진을 챙기는 거잖아요. 거기다 로열티 가져가고. 그러면 다 뺏겼으니까 소상공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용을 할 때 자기가 다 일을 하던가 고용할 때 그 돈을 깎으려고 해요. 이게 역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로열티가 30%씩 가져가면 안 되죠. 10%만 가져가면 20%가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최저임금 자체도 급여를 주고 사대문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제 민주화로 갈 수 있는 게 금융 패턴이 정확하게 되려면 경제 구조에서 그룹사 편애를 이제 줄여야 돼요. 아니 그룹사의 전기료는 받아야죠. 더 받아야지. 왜 자꾸 일반인한테 받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 가장 위급해지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건설 노동자, 그다음에 무슨 제조업체 네. 노동자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구조가 이제 변환이 됐어요. 네. 플랫폼 노동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이제 배달 사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다 비정규직이고 배달을 2개, 3개씩 하게 하고 자꾸 위하는 척 하잖아요. 네. 처럼. 네. 네? 총알 배송. 맞아요. 총알 배송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따로따로 각자 다 찢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고 분쇄가 이러잖아요. 노동자가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만들면 맞아.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좀 돈 더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작은 돈으로 자기네가 취하는 건 엄청난 걸 취하고. 그렇죠. 저는 사실 자꾸 역행한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료보험도 개인 민영화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당하고 있고 KBS 분리징수 하는 거 통과했잖아요. 국민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나라 방송은 없어지는 거. 공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도 멋있는 게 뭐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개척을 하면서 할 때는 검소함이 있었어요. 검소함과 겸손함이라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경청하고 돈을 벌면 교회를 만들거나 네. 나머지 돈들은 항상 베풀었어요. 네. 그걸 계속 꾸준히 갖고 가니까 그나마 그쪽에 있는
그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업가들이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환원을 많이 하고요. 네. 물론 그들의 문란함도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활동도 있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 청교도 정식은 사라지고 태극기만 들고 맞아. 모든 게 다 내 돈이 되고 줄 때는 XX 막 욕을 하면서 안 주려고 하고 맞아요. 그 10,000원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임금마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했던 그런 분야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정말 전반적으로 거기에 그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이제 기술직들이 최저임금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시 최저임금제가 없어지면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더 낮춘 지금 그 정도는 돼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임금인데 그걸 낮춰버리면 안 될 그렇죠. 텐데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 리더자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 부동산 투기해서 올라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이 된 그런 느낌? 그럼 그 안에는 정책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치도 보이지 않고. 전혀, 왜? 전혀. 천박하니까 옷과 휘황찬란한 뭐 모습으로 보이지 그 안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이 다 구라거든요. 헛소리. 헛소리가 시작되면 하부 조직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일을 했다 하면 내가 옷 벗는 일이 생기니까. 그렇지. 경제 리포트를 보면 대한민국이 그냥 바닥에 있어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 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대한민국 같아요. 그러니까 IMF에서 연속으로 중국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렇죠. 경제를 이끌거나 해본 사람들이 하다못해 막노동도 해보고 그 공장에서 일도 해본 자들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자들이 국가의 모든 자산을 자기 것처럼 인지하고 그걸 맞습니다. 권력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거 먹는 겁니까? 바르는 겁니까? 바르는 건데 데오드란트 여름에 여성분들 이거 겨드랑이에 이렇게 땀 차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남자는 못 쓴다는 얘기죠? 아니요, 남녀 다 씁니다. 아. 이거 비타민 성분까지 들어있어가지고 네네.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꼭 써보세요. 데이셀 닥터비타에서 나온 거. 닥터비타는 많이들 쓰셔서 유명하더라고요. 먹는 거 아니고 바르는 겁니다. 바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빈부격차의 요인들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 그런 것들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씩 생각하면서 본 결과 우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우리는 왜 가난한가? 네, 제 1번 정치 분야 잘 뽑아야 됩니다. 속지 말자 정치인, 믿지 말자 국회의원, 한 번 더 확인하자 시의원. 맞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문제는요? 정치 얘기를 좀 더 해야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되고요. 뽑은 후에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야 되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제일 네. 중요한 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뽑은 자가 실수를 했을 때는 무조건 문자를 보내세요. 그렇죠. 문자를 보내야 돼요. 보내고 내가 너를 뽑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드시 제시를 해야 돼요. 왜? 맞아. 그 자들은 수많은 주변에 이제는 비서관과 보좌관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남는 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세상을 인지하거나 통찰하거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늘 나가서 악수하고 그냥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초선위원들만 공부를 하고 초선위원들이 법안 발의를 제일 많이 하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지역에서 누군가를 뽑았으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라도 해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걸로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역구 사무실 다 있어요. 그 국회의원실 들어가면 지역구 사무실 전화번호 있고요. 국회의원실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리고 너 누구냐고 하면 내가 널 뽑은 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네. 할 수 있게끔 절대 욕하지 말고
내가 널 뽑은 이유에 대해서 한 줄만 남기면 돼요. 그쵸. 그리고 한 줄 남겼는데 말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한 줄을 남기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또 한 줄을 남기면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죠. 다시는 너를 뽑지 않겠다고 던져라고 잘라버리면 돼요. 맞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나의 권리를, 내 권리를 그대로 내가 향유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치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정책들을 살펴보시고 찍었을 테지만 그래야만이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야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철학이 어떤 거냐면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그자한테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존엄성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안 거예요. 뽑았어도 보낼 수 있죠. 나는 어쨌든 아니요. 내가 뽑은 사람한테 해야죠. 뽑지도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행패고요. 나 행패할 거야, 내가 행패.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됐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면 돼요. 난 사실 너 뽑았는데 너 될 줄 알고 뽑았는데 네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만 그 사람과 유대를 가져가고 내가 밀어주는 자를 내가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고 되고 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일은 별로 생기지 그렇죠. 않아요.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있고요. 시의원 있고 구의원 있고요. 도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 그렇죠. 구청장 그렇죠. 다 그냥 문자 보내면 돼.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보내도 그렇죠.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자존감과 나의 철학이 대한민국에게 난 가난하지 않다고 내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관계십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돈이 안 드는 관계십이 많아요. 지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역에서 퇴근하고 나가서 요즘 너무나 잔고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5천 원, 10,000원의 지역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안에서 사회적 구조를 새로운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십을 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돼요. 최소한 5명의 친한 친구를 만들어 놓으셔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거에서는 자,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나에게 대비되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맞아. 하다못해 무슨 노후에 공부를 하시면 그쪽 관계를 보시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월세를 살면 월세를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왜 경제는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프레임을 만들 땐 정말 어렵게 만들어요. 왜? 이자율을 높여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내 이자율이 낮아져요. 내가 공부를 하고 질의하면서 나도 그다들과 똑같은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정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내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건 결국 우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가난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긴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또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힘들어도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 브리핑에서는 빈부격차와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릴렉스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